그러면 우리 아까 행정처분 파트 승계입니다. 자, 314페이지 보세요. 자, 314페이지. 자,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출제되고 재작년에도 출제되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또 이거 의외로 어려워해. 알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자, 폐업을 합니다. 뭐 개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폐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폐업을 하다가 좀 지나서 이제 할 게 뭐 다른 거 알아보다가 에이 그냥 이거밖에 없다. 다시 등록하는 거. 자, 얼마든지 다시 등록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폐업을 악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 자, 그 전에 이제 자, 업무정지 얻어맞고 또 과태료 얻어맞고 이런 기록이 있어. 전과 기록 말하자면. 자,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어때요? 상습범 적용되잖아요. 처벌이 무거워지죠. 아, 그러니까 이 전과 기록을 세탁을 할 목적으로 폐업을 해.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깨끗한 상태로. 만일 이렇게 폐업을 하면 이게 세탁이 된다 그러면 상습범 얻어맞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일단 폐업했다 한 달 후에 다시 하고 이러면 되죠. 다 편법을 이걸 악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폐업을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떠안고 가라 그 얘기예요, 지금. 어때? 그래 맞죠? 그 다음. 자, 이번엔 이제 폐업하기 전에 자,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어요. 자, 이렇게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제 그 위법 행위가 자, 등록, 자, 취소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그리고 자,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적발이 돼요. 등록관청이 이제 이런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때리려고 준비 중이야. 그럼 어떻게 또? 야, 이거 얻어맞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폐업하고 도망가. 자, 이렇게 폐업하고 도망가면 처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이전 먹었겠지 하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전 먹어야 돼? 아니면 기다리고 있다가 패야 돼? 그렇죠. 이렇게 잘못하고 도망가면 기다리고 패야죠. 그러니까 너 잘 만났다. 그때 잘못 저지르고 도망갔지? 어서 와. 그거 얻어맞자 하고 해당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잡아요. 잘못을 저질러서 적발이 돼가지고 행정처분 때릴 것 같으면 다 폐업하고 도망가게. 그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게. 그럼 행정처분 얻어맞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하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폐업하기 전 위법행위 있잖아요. 폐업하기 전 이 위법행위를 뭐 해라? 재등록 개공사는 떠안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승계, 이걸 승계한다 이 말 떠안아. 이해되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자, 개공사가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사무소 등록을 했어요. 그럼 폐업 신고선 개공사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폐업하기 전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네가 폐업하기 가졌던 행정처분 전과 기록이나 위법행 이걸 그대로 다 떠안고 간다 그 얘기. 그리고 법인이 해산했으면 법인은 폐업학당에 있으면 누가 대표자가 승계한다 이 말이고요. 네. 자, 그 밑에 이제 봅시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양과로 2번. 거기 행정처분의 승계 그랬죠. 자, 그 제목을 지우세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돼. 행정처분의 승계하지 말고 위법행위 승계 이렇게 바꾸세요. 위법행위 승계라고. 그래야 금방 이해가 돼.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이렇게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자, 폐업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럼 다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를 뭐라 떠안아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원칙을 봐봐요. 기업, 재등록 개공사에 대하여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다. 너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다. 하도 해당 처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니은번. 이 경우에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폐업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냐, 왜 폐업을 했느냐, 그 사유, 자 이것을 고려해서 하겠다. 자 이걸 고려했더니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외로 이제 첫 번째 기업,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사유로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을 했는데 이 폐업 기간이 몇 년 지났다면? 3년 지났다면 이 처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전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이번엔 업무정지 저지르고 폐업을 했어요. 1년이 지나서 나타났어요. 자, 그랬을 때는 해당 처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건데, 자, 한번 보세요. 등록이 취소될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했다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 3년이 안 지났으면 어때요? 해당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등록이 취소되면 원래 우리가 결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 3년간 결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폐업하고 알아서 이 3년의 결격 기간을 다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취소해도 3년 지났으니까. 자, 그래서 그냥 이 경우는 안 한다. 그러면 자, 1년만 폐업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3년이 안 지났으니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 폐업 기간을 대신 빼줍니다. 결격 기간에서. 그럼 얼마만? 2년만 결격이 이때는. 만약 2년, 자, 2년 말이 나타났어요. 그럼 결격 기간 얼마? 1년. 자, 3년 지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안 때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이거 알아야 돼. 3년이 되지 않아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대신 결격 기간 따질 때 그 폐업 기간을 뭐 한다? 공제한다는 것이야. 자, 그럼 이거 딱 접어놓고 95페이지로 갑니다. 95페이지. 자, 우리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맨 밑으로 갑니다. 자, 95페이지 맨 밑으로 가면, 자, 거기 보면, 자,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의 결격인데, 예외로 이 3년의 결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첫 번째 나오잖아요. 자, 폐업 전,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폐업을 했는데, 자, 이 결격 기간이, 아니, 그 폐업 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재등록했을 때, 이때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3년 결격 기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다. 거기 그 말 있죠? 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자,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95페이지에다가 314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314페이지 참조. 거기. 그리고 이제 314페이지에다는 95페이지 참조. 그 기억 있잖아요. 3년 초과한 경우 있잖아요. 자, 기억 옆에다 써야 돼. 그래서 95페이지 참조 이렇게. 자, 95페이지 참조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315페이지. 자, 거기 보면 누적 적용 그랬죠? 자, 그거 지워버리세요. 제목도. 제목도 지워버리고 뭐라고 고쳐 쓰느냐. 이렇게 하세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법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전과 기록 이거 승계라 이거 승계. 자, 그러면 첫째 줄. 폐업신고 전 개공세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다음 밑줄. 처분일로부터 얼마? 1년. 자,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자, 그러니까 처분 이것도 알아두시고 1년도 알아두시고. 자, 시험 이거 폐업일로부터 이렇게 장난쳐요. 자,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 받은 날. 그러니까 이때 처분 받은 날. 이날로부터 1년. 그리고 처분 받은 이날로부터 1년. 그러니까 이제 이거 1년 지났으면 승계 안 하는 거고 이것은 승계하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승계하지 않고 이거 승계하고.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 아까 우리 상습범 따질 때 1년 내 얻어맞은 것만 개수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1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예요, 이게. 자, 그럼 작년 기출문제. 자, 엄청 상급 수준 어려웠던 문제 한번 봐봐요. 자, 2020년 자 4월 1일 날 폐업을 했습니다. 2021년 자 8월 1일 날 자 재등록을 했어요. 지금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죠? 네. 그러면 폐업하기 전에 그 위법행위가 있습니다. 그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 재등록한 개공사한테 이제 이 위법행위에 대한 해당 처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 이제. 자, 만일 등록 취소라면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3년 안 지났으니까.
업무정지는 1년 지났으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등록 취소는 3년 지나면 못 하고 업무 1년.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있다. 3년 안 지났으니까. 업무정지는 할 수? 없다. 지금 어려운가 보네 이거. 지금 1년 지난 전 이거 따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 작년에 얼마나 어려웠냐고 이거 지금. 이거 나온 거 이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조금 어렵게 냅니다. 근데 폐업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어떤 잘못? 계약서, 자, 거래 계약서 보존을 안 한 게 적발됐어. 그럼 해당 처분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식은 다 뭐다? 뭔 자격정지, 업무정지. 서식은 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소공사 말고, 소공사도 보존하는 거 없잖아요, 소공사는. 자, 그래서 자격정지, 아니, 업무정지잖아요. 자, 업무정지인데 1년 지났잖아요. 해당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게 문제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이게 등록 취소 업무정지. 그거 외우는 거예요, 결국은 또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거 묻는 문제. 그러니까 오늘 프린트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빨리 외워야 돼요? 빨리 외워야 돼요. 이건 이제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재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몇 월 며칠 날 폐업했는데 언제 등록했다 이렇게. 이게 뭐 산수지 뭐 산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 다 끝났어요. 자, 그럼 협회로 갑니다. 협회 이제 앞으로 넘어오세요. 협회. 자, 261페이지. 자, 협회는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치보고 넘어갑니다. 이제 협회 밑줄. 자, 261페이지 보시면, 자, 협회 보겠습니다. 이제 개공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자, 1번 설립 목적입니다. 자, 협회는 뭐 하려고 만들었느냐? 자, 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밑줄. 자, 이들이 협회 설립의 주체입니다. 누구예요? 한마디로 개공사. 근데 괄호 안에 부칙상 개공사 이 사람 포함한다 그랬죠? 포함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 중개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개공사들이 협회를 만드는데 뭐 하려고 만드느냐 보니까 거기 자질 향상 그랬네요. 자질의 질, 질자 동그라미. 품위 유지의 품자 동그라미. 그 다음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그랬죠? 개선 두 글자 동그라미. 자, 그래서 품질 개선 이러면 돼요. 자, 개공사들 품질 개선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할 수 있다 밑줄.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면 협회의 성격 봅니다. 1번 법인으로 한다 밑줄. 자, 협회는 뭘로 한다? 법인. 자, 법인으로 한다. 그리고 둘째 줄 밑줄 하세요.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된다 밑줄. 그러니까 이제 협회가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득을 남기겠다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즉 개공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 이거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 사단법인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임의 설립주의, 임의 가입주의인데 아까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뭐예요? 임의 설립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아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다음 맨 밑에 3번 복수협회 설립 그랬죠? 자, 그래서 한 개만 아니라 2개, 3개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2개 있습니다. 2개.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62페이지. 자. 거기 이제 맨 밑에 보면 이제 설립 절차가 번호가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 2, 3, 4 있죠? 자, 이 순서대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협회 설립 절차. 자, 그럼 먼저 협회를 설립합니다.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이 뭐냐면 이제 거기 밑에 참고 있지만 법인을 꾸려나가게 하는 일종의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정관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를 발기인들이 모여서 미리 만드는데 지금 발기인이 뭐냐면 일종의 창립 멤버.
그러니까 뭐든지 맨 처음에 이걸 만들어 보자 하면 주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이제 발기인이라고 하는데, 자, 몇 명이 모여야 된다? 300명. 자, 그러니까 먼저 정관을 자 작성하는데 이때 발기인 300명 이상이 모여서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창립총회를 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통과시켜야 돼. 자, 창립총회 때는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600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조심할 거. 이 600명이면 자, 서울시에 있는 몇 명?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 이거 정부망 숫자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정부망. 정부망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은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국장한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 누구한테 받더라? 국장. 그러니까 이제 법인 설립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허락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라.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 자, 설립 등기. 법인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에 등기. 등기를 해야 성립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를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주사무소. 주사무소 있는 데서. 자, 주사무소 있는 데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야 이제 법인격을 부여받아요. 자, 오른쪽. 자, 협회 조직을 갑니다. 협회 조직. 자, 협회 조직 먼저 주사무소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협회 그러잖아요. 그럼 주사무소 가리켜요. 우리가 보통 협회 그럼 주사무소고요. 예전에는요, 이 주사무소를 반드시 서울시에 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사무소 아무데나 둬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부 조직으로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부 조직으로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조직이 이렇게 이제 갖춰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부 조직 설립할 때 이거 잘 봐야 돼. 기역, 니은.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짜리예요. 이것만. 자, 첫 번째.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광도의 지부를 시, 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지부는 어디에?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인데, 자, 먼저 설치.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요. 자, 우리 법률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뭐다? 정관입니다, 정관.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거 법률이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둔다예요,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재량. 그러니까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그런데 뭐라고요?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시도에다 하니까 신고는 여기다 해라.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시군구에다 하니까 시군구청장의 등록관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신고는 해라. 이제 그 얘기. 신고는 해라. 네. 자, 근데 설치하기 전에 해요? 설치하고 나서 해요? 설치한 때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치하고 나서 사후 신고입니다. 그럼 설치하고 나서 며칠 내에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네?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어요. 법 만들지 마세요. 본인들이 만들지 말고 법을.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예전에. 7일 이내에 이렇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고 법을. 자,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자, 협회 의결기관이 있어요. 총회라는 게 있고요. 총회는 반드시 2개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2번. 총회 의결 내용을요. 거기 보면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돼. 여기 체크. 지체 없이 보고한다는 거. 자, 지체 없이 보고. 자, 페이지 넘겼어. 자, 264. 자, 그럼 이제 협회 업무입니다. 자, 그럼 협회 업무는 이제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협회를 이제 설립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텐데,
자, 여기서 고유 업무란 말은 협회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걸 말하고요. 수탁 업무는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이걸 뭐 외우는 건 아니에요. 자, 고유 업무 보니까 이제 총 7개가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 쭉 내려다보면 5번 봐봐요,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랬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정보망이에요, 정보망. 거기 쓰세요, 끝에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잖아요. 협회가 이거 국정한테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협회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어요. 이 이름이 뭐냐? 이게 한방이에요, 한방. 한방. 한 방에 훅 간다 할 때 그. 예전에는요, 이 정보망 이름이 뭐였냐면, 탱크 21이에요. 정말 촌스럽잖아요. 왜 탱크야, 탱크나. 느닷없이 왜 탱크.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 6번 이제 공제사업.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공제사업은 이제 주로 협회에서 하는 게 공제사업이에요. 이제 오른쪽 이제 다음부터는 다 공제사업이에요. 이제 단, 공제사업이 고유 업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자, 나머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탁 업무로 내려와요. 수탁 업무 보면,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 맨 밑에 보시면 박스 2개. 자, 뭐예요? 실무교육 등 그랬죠? 그러니까 뭐다? 교육 업무. 자, 여기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 자, 혹시 기억나나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이 시험 업무를 위탁을 하는데 어디다 하느냐?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근데 아직까지 협회도 위탁한 적 없어요. 근데 어쨌든 위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한 적은 없지만. 현재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제 돼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자, 이제 고유 업무로서 이제 공개 사업입니다. 자, 협회에서는 이제 주로 시험이 나오면 여기서 나오면 이제 고유 업무. 이제 공개 사업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기억 공개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기억의 둘째 줄. 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자, 거기 또 밑줄 하세요. 공제사업의 목적은 비영리사업 밑줄. 그 다음 회원 간의 상호 부조 목적. 자, 회원 간 상호 부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증 설정할 때, 자, 기간을 정해서 주로 1년 단위로.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사고를 쳤을 때 얘네들이 대신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짜가 아니라 이제 공제료 우리가 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전국에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개공사가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실은 요즘 이거 많이 올랐대요. 막 18만 원인가 막 그런다고 하대요. 어디서? 예전에 제가 12만 원, 13만 원대 이제 들었는데. 자, 그러면 10만 명이 1인당 10만 원씩만 내면 이거 얼마냐?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개공사들이 이렇게 10만 원씩 내가지고 이걸 한마디로 뭐냐?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는 사람들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서 이거 손해배상 한다는 얘기예요. 기금을. 그러니까 일종의 십시일반 해가지고 보험 비슷하게. 이게 이제 공제사업인데. 그럼 이 돈을 협회가 자기네가 먹는다? 아니, 자기는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손해배상을 위한 이걸로 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라는 얘기고. 그리고 상호 부조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어려울 때 서로 돕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을 모아가지고 몇 천만 원 사고 냈을 때 이걸로 대신 갚아주자 이 말이.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공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공제 규정을 만들어야 돼.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규정은요. 거기 맨 마지막에 중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함부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제 사업도 이제 감독권자로부터 이제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라. 자, 페이지 넘겨서. 자, 26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이제 공제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이제 하면, 자, 박스를 보시면 A, B, C가 있잖아요. 자, 이때 C만 체크하면 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라 그랬는데, 자, 이때 책임 준비금. 자,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이죠? 자, 공제료 거둔 것의 10% 이상은 비축해야 돼. 왜냐하면
다 함부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는 좀 비축해 두자 해가지고. 자, 시험에 총 수입액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가 공제로 받은 거 외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우리 실무교육 이런 거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또 회비도 있고요. 또 뭐 입회비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그런 거 있는데 몽땅에서 10%가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 10%.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4번. 이제 공제사업 운영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제사업 운영할 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의 회원으로부터 얼마씩 걷어서 얼마 비축에 뒀고요. 누가 사고 나서 손해배상 얼마 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적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것을 뭐 해라? 이제 공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공제사업 운용인데 자, 돈을 다루다 보니까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첫째 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협회가 아까 돈이 뭐 이익 사업을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갈 텐데 무슨 돈으로 그걸 운영해요? 이걸로. 그러니까 막 함부로 써.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이제 좀 강화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거기다 밑줄 하세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거기 체크. 자, 승인받아라. 그러면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 전에 뭐라 승인을 받고 써야지. 이미 써버리고 나중에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도 나왔어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5번. 그럼 이제 운영실적을 공시도 하고 게시도 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운영실적을 자, 둘째 줄.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체크. 자,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그 다음 어디다 합니까? 거기다 밑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그랬죠? 아까 우리 협회가 어기면 뭐예요? 500만 원. 어떻게 했어요? 공개, 감시조 이랬잖아요. 이거 공시 안 한 거. 지금 이거 500만 원. 자, 공개, 감시조인데 지금 이거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이제 공제사업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돈을 다루다 보니까 재무 상태가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전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거기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번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랬죠. 한마디로 100%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자, 누가 사고 쳐서 여기 봐. 누가 사고 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야, 돈 다 써버리고 이거밖에 없다.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얼마씩 다 100%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되죠 당연히.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라미 7번입니다. 7번. 자, 개선명령입니다. 뭐냐? 또 이제 똑바로 운영을 못하네. 그래서 자산 상황이 불량해. 그러다 보면 어때요? 100% 이렇게 손해배상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가 안 돼. 자,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은 좀 고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개선명령. 그럼 개선명령 누가 내려요? 국장.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이제 개선명령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뺏겨서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자. 그러니까 업무 집행 방법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변경해라. 또 자산 예탁기관. 돈을 맡겼는데 거기가 부실하게 운영해가지고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럼 돈 다 떼이잖아요. 그럼 빨리 이거 바꿔라, 이런 거.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뭔가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하는데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빨리 곧 바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고쳐라. 이게 뭐다?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 근데 맨 밑에 이것도 어기면 뭐다? 500만 원. 이거잖아요. 이게 공개할 때 개자. 개선명령 위반. 개선명령 위반. 이거. 자, 페이지 넘겨서. 자, 8번입니다. 또 임원에 대한 징계임 요구 있어요. 자, 뭐냐? 이제 협회 임원이 또 공제사업 똑바로 못하네. 자, 그러면 그 임원을 징계하거나 해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징계나 해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임원이 저지른 잘못 있잖아요. 그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정명령이에요. 시정명령. 자, 니은번. 근데 이것도 객이면 500. 이거. 시정명령, 이거 시자, 이거. 자, 시정명령이 시자. 그 다음 9번. 자, 이제 공제사업이든 조사검사. 그러니까 돈을 다루다 보니까 감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문제는 누가 잘하냐? 금감원장이 잘해. 자, 시중 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이잖아요. 우리나라 4대 칼자루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 칼자루 주고 있다. 그래서 검찰, 경찰, 그리고 감사원, 그리고 금융감독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막강한 파워를 지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국장이 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돈은 잘 몰라. 그러니까 야, 니네가 전문가니까 니네가 좀 대신 조사, 검사 좀 해줄래? 이렇게 요청을 해. 그럼 이제 금감원장은 요청을 받으면 이제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자, 조심할 거. 자기가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요. 조사, 검사했는데 또 개기고 말 안 들어. 자료 제출해라, 보고해라 이런 거 했는데 말 안 들어. 자, 그럼 여기 이거. 조사, 검사 이거 50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만하게 경영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내거나. 그래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예전에 없다가 이제 도입됐는데. 자, 여기에서 시험 나올 확률이 또 많아요. 좀 알아놔야 돼. 자, 뭐냐? 자, 1번.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해 협회 운영위를 둔다 그랬는데, 자, 심의 동그라미, 감독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 둔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뭐냐? 심의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 자,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둔다.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기관.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그럼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은요. 자, 거기 보니까 협회 임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개업이나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즉 공무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 중으로 이제 뽑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몇 명으로 구성한다? 19명. 체크. 자, 19명. 자, 그래서 19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이 숫자 체크해야 되고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27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까 19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첫째 줄 보면 이제 성별 고려하되 그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2번, 3번에 해당하는 숫자는 전체 숫자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랬는데 2번, 3번이 뭐냐면 2번이 협회 회장이고 3번이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그랬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협회 관계자들. 협회 관계자들은 숫자가 많이 들어갔으면 지네들끼리 뭐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지우지 못하게 3분의 1 미만으로 참가해야 돼. 그러니까 19명 중에 3분의 1 넘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주물락주물락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각 분야 이렇게 전문가들 중에서 뽑는다 이러면 되고요. 조심하세요, 이거. 국장이 지명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위원은 지네들이 이렇게 알아서 뽑는 것이 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맨 앞에 저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거기 이제 누구라고 했어요? 거기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이라고 그랬고, 위원은 국장이 임명위촉한다고 그랬어요. 국장이. 근데 여기는 국장이 임명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장이 여기까지 개입해가지고 임명위촉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운영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기는 2년인데 거기 3번, 4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기가 2년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 3번, 4번이 누구예요?
동그라미 3번, 4번. 협회 이사회가 뽑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즉 공무원이 국장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한 명이 들어가긴 하는데 공무원하고 협회 회장은 따로 임기가 있다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 하면서 하면 되니까 임기 따로 없고 회장도 회장 임기 동안에 계속 하면 되니까 따로 없어요. 외부에서 영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임기가 2년이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시험에 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1회 하나에. 별 중요한 거 아닌데 아마 이 출제자가 이쪽에 들어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우리 시험 출제위원 국토부 공무원들도 출제위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2번. 동그라미 2번. 자, 이 운영위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을 두게 돼 있는데 이들은요.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자, 국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러면 안 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거. 자, 그러면 4번에 봐봐요. 4번.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일 처리하겠죠? 그래서 직무를 대행한다. 근데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실무위원회는요.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잘 알아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돼.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272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협회에 대한 감독입니다. 자, 거기 체크 하나만 했어요. 자, 국토부 장관. 저기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협회에 대한 감독은 오직 누가 하냐? 국장. 근데 거기 둘째 줄.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를 다 감독한다 그랬죠? 지부, 지회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또 지회는 시군구청장이 감독한다. 이렇게 장난쳐요. 근데 그러지 말고 국장이 감독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무소, 지부, 지회 다 누가 국장이 감독한다. 국장. 자, 그래서 협회는 무조건 뭐예요? 국장. 그런데 이거 자료 제출해라 뭐해라 안 하면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것도 개개면 뭐다? 500만. 이거. 감독상 이거. 자, 그럼 다 나왔잖아요. 공개감시조가 바로 이렇게 있어 나오고. 공시,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공시 안 했다. 개선명령 안 들었다. 감독상 명령 위반, 시정명령 안 들었다. 그 다음에 금감원장 조사, 검사 개겼다. 그래서 공개감시조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공개감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협회까지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오늘 끝났어. 오늘 다 끝났어요. 자, 그럼 프린트 이제 봅니다. 자, 1번. 자, 중개 완성 이후 중개 의뢰인 간에 체결된 계약이 개공사의 고의 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개공사 보수 총권은 소멸한다. OX. 자, 중개 의뢰인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이 개공사 잘못으로 파기됐잖아요. 그러면 개공사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2번 주택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매매 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그랬네. 그런가요? 그렇죠? 매매 교환 따로, 임대차 등 따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다음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 소재지에 관한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자,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자, 4번. 중개보수 지불식입니다.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나요? 그렇죠? 거래대금 지급이 시험 이거 기출문제 보면 계약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도 장난쳐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 동일한 물건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졌을 때는 매매만 적용하나요? 그렇죠? 매매만. 자, 2번 했고 자 3번 자, 협회입니다. 자, 옳은 거.
자, 협회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국장한테 인가 받죠? 그럼 맞나요? 자, 여기 국장한테 인가를 받으면 협회가 성립해요? 아니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니까. 이거 중요하다. 등기를 해야 협회가 성립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 태어나면 호조 걸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조직이나 단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다는 걸 뭘로 알 거냐? 그게 뭐다? 등기. 등기가 일종의 호조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면 안 돼. 그럼 뭔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없다 이거. 자, 그래서 등기를 해야 반드시 성립한다. 2번, 책임 준비금은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0이죠? 10%. 자,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년도 종료 2개월 이내로 공시한다. 3개월이죠? 3개월. 자, 금감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네? 시정명령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잖아요. 조사 검사가. 시정명령 여기까지는 다 누구예요? 여기 이제 감독이랄지 이런 거 개선명령까지. 자, 시정명령, 개선명령은 누가 해요? 국장이. 감독도 누가? 국장. 근데 이제 조사 검사 있잖아요. 조사 검사는 이제 돈 문제를 다룬 거니까 전문가인 금감원. 근데 이것도 자기가 필요하다고 수시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국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어야 한다. 요청. 자, 5번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 환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자, 4번. 자, 보상금입니다. 자, 틀린 거. 자,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런가요? 네. 50%의 보조해주죠. 그 다음, 등록환청은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렇죠? 보상금은 건당 50만 원이다. 그렇죠. 등록환청 하나의 사건에 대해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아니죠. 먼저 한 사람 주잖아요. 지금 따로따로 2건 접수됐잖아요. 공동으로 해야 뭐하다? 분파에. 공동해야 균등 배분이고 따로따로 하면 먼저 한 사람. 자, 5번 포상금은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위에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그렇죠? 네. 자, 5번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틀린 거.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그래요? 네. 참고로 자격 얘기 나오면 무조건 다 누구? 시도지사. 그때 시도지사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2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에 이를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요? 자, 자취생활은 5일 이내가 보통 그랬죠? 네. 그거 떠올리면 되고. 자,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처분을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거기 처분을 모두 이행한 후 이게 틀렸잖아요. 처분은 무조건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사람. 무조건 교부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자기 관할 내에 있으니까 자기가 적발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절차만 거치고 통보해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처분을 모두 이행하는 거기를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절차를 이렇게. 자, 그다음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반납해라. 그렇죠?
자, 5번. 업무정지 초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아니면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 왜? 이거 잘 틀려요. 1년이나 3년. 아까 승계 있잖아요. 승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해가지고 재등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폐업을 했는데 이 폐업 1년이 지나면 해당 취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등록 취소는 3년이고. 자, 그럼 이건 물어보는 거냐, 이거. 아니면 업무정지는 이렇게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물어보냐, 이건 물어보느냐. 뭐예요, 지금 봐봐요.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건 맨날 틀려요. 여기는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얼마 지났냐, 이 말이에요. 폐업했냐. 그래서 1년이고, 여기는 폐업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폐업 안 했어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발을 못 했을 뿐이야. 또 적발을 하고도 미루다가 3년 지나버리면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시효인지 승계인지. 자, 여기 위법행위 승계인지 시효인지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이거 나오면 잘 틀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